두 번째는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앞서 보신 세금 계산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올바른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세액을 적는 부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계산서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이 만원이라고 할 때 카페를 운영하는 당신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세법에서 정한 108분의 8의 비율에 해당하는 740원만 세액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 등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없고 비용 처리되는 부분은 총 금액인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들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와 동일한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모두 발행 가능하며 과세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처럼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처럼 처리됩니다. 다만 이들도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인데요.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세, 법인세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한 영수증입니다. 소득공제용은 보통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반면에 지출증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업자인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고 해도 손쉽게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조회 발급란에 들어가서 아래 현금 영수증 수정을 누르시고 본인의 용도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경비를 말하는데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또한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법인카드나 법인계좌로 이런 가사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후에 큰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따라서 인건비가 주된 경비인 업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금 계산서 등을 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잘 살펴보고 오류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 등과 무관하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인식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관련된 지출인데요. 소형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택시회사, 렌트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것은 영업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공제 가능하지만 소형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지출한 것은 비영업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화물차나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업자 등록 전 받은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절세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을 총 2번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제1기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세액은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하는 과세기간 내 받은 세액에 대해서 공제나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 신청을 하기 전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1. 사업자의 주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들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 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인건비,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 등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유지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4.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전 매입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